안녕하세요. 테슬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리오데이 이후 오늘 장을 보면 버몬트 출신 미국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의 일론 머스크 공격을 시작으로 미국 최저임금 상승에 관한 트윗을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장이 나빴는데요. 트윗에 언급한 내용인즉 미국은 2009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25달러였고 지금까지 7.25달러로 그대로라는 데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을 더 올려라는 말이죠. 또 테슬라 지분을 20% 보유한 일런이 테슬라 주가 상승으로 1등 부자가 되니까 버니 샌더스의 타겟이 되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2020년 3월 18일에 자산이 24.5빌리언이었는데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고 2021년 1월 9일에 209빌리언 1등 부자가 되었습니다. 버니 샌더스가 일론 머스크 타겟으로 잡은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 8월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버니 샌더스는 일론 머스크와 부자들이 일회성으로 세금을 지불할 것으로 제안했었고요. 당시에 버니 샌더스가 부자 세금 법안을 언급을 하니까 머스크는 트윗으로 버니스터, 버니 샌더스 같이 부자에게 공격적인 부류를 말하는 사람을 버니스트라고 합니다. 버니스터들은 정말 공짜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남의 맥주를 마신다 라고 비꼰 적이 있는데요. 이 버니 샌더스가 말하는 부자세 법안이 Make Billionaires Pay Act입니다. 2020년 3월 18일부터 2021년 1월 1일까지 이 코로나가 가장 심각했던 기간에 부자들이 벌어들인 부에 대해서 60% 일회성 세금을 내라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인들 의료비로 쓴다고 하는 것이죠. 1년의 경우 이 기간 동안 60%의 세금을 내면 275억 달러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고 1년의 순자산이 60%가 줄어드는 것인데요. 코로나로 나빠진 미국의 전체적인 경제시장을 반영하면서 트럼프일 때는 친기업적이었다면 바이든 대통령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친서민적인 민주당 특색의 정책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전체적인 시장에 부정적인 요소를 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제안이고요. 한다는 것과 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때문에 이번 법안이 실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데요. 특히나 머스크의 사업들이 민주당의 친환경 정책과 매우 밀접하고 일런은 테슬라 CEO로이지만 월급을 1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주가가 오르면 일론의 자산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죠. 버네스터라고 미국에서 별명까지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주기적으로 이렇게 언급하는 것 같고요. 또 테슬라는 미국 프리몬트뿐만 아니라 중국 상하이, 독일 기가 팩토리까지 미국 외 다른 지역까지 공장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관련해서도 현지에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특히 중국에서 생산 비중이 더 늘어나고요. 중국은 작년 중순부터 코로나 빨리 극복했기 때문에 테슬라 기업 자체에게 이런 민주당의 반기업적인 정책들은 큰 타격은 아닐 듯 합니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21% 법인세를 28%로 증가해서 코로나 때 돈 많이 번 판기업들에게 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듯 하고요. 테슬라는 올해부터 조금씩 돈 벌기 시작하는 신생기업인데 주식으로만 비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오늘 최저임금에 관한 버니 샌더스의 언급은 민주당 정권 아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시장이 우선적으로 반응해서 전체적인 다우, 나스닥 큰 시장들을 끌어내렸고 러셀 2000처럼 중소기업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수는 변동성이 작았고요. 테슬라 영상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미국의 최저임금 하락 요구와 부자세 도입 법안 이외에도 주말에 있었던 리오데이가 테슬라에게 타격을 주었는데요.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리오데이의 ET7 전기차 신차가 발표되었고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오리진 칩이 탑재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테슬라와 비슷하게 그럴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800달러대 막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 빨아먹고 있는데요. 오늘 전체적인 장을 보면 판기업들은 1에서 2% 정도 하락인 데에 비해서 테슬라는 더 많이 빠졌습니다. 애플은 중국 전기차도 이 정도 만드는데 전기차 생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가는 더 떨어지고요. 중국 전기차, 니오토, 샤오퐁 모두 하락세입니다. 대신에 주말에 리오데이로 새로운 모델을 발표한 니오와 자율주행 기업 엔비디아는 주가가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최저임금으로 전체적인 기업들에게는 마이너스 1%였고요. 테슬라는 니오 엔비디아 디스크가 겹치면서 주가가 더 하락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문제, 정치적인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할 것은 니오가 정말 제2의
사이의 테슬라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중경투 구독자라면 테슬라 주가 오늘 하락한 것에 대해서 냉정한 태도를 보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전에도 애플 전기차 이슈 때 말했지만 전기차 자율주행으로 들어온 투자금들은 그 섹터 안에서 돌고 돕니다. 테슬라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전기차 관련 주식이 오르니까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테슬라 위주로 엄청 들어왔지요. 테슬라로 들어온 자금들은 테슬라가 주가가 주춤하거나 다른 전기차 호재가 있을 경우 다른 차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잠시이지만요. 테슬라로 왔다가 니오로 갔다가 샤오폰 갔다가 리오토 갔다가 엔비디아도 가고 애플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모든 투자자가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럼 어떤 투자자들이 이렇게 옮겨 다녀서 주가의 변동성을 키우냐? 단기차의 거래를 노리고 들어온 단기 투자자들과 테슬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테슬라 초기 투자자가 대표적으로 이런 변동성을 키웁니다. 중경투TV를 구독하고 꾸준히 시청한 투자자라면 절대 이번 니오 엔비디아 합동 공세에 이렇게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진 않았겠죠. 당연히 테슬라가 더 우수하니까요.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항상 장기 투자자, 단기 투자자가 존재합니다. 각 투자자들마다 기업에 대한 이해도도 다르고 투자의 목적이나 목표 수익률도 모두 다릅니다. 당연히 저같이 테슬라를 집중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 기업도 있겠구나 하는 정도 초기 투자자도 있습니다. 당연히 후자 같은 경우 이런 장세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또 개인의 목표 수익률도 다 다른데요. 나는 지금 100% 정도 벌었어. 이 정도면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테슬라에 확신이 있어 장기로 3년 이상 갈 거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번 같이 하락장은 큰 그림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분도 있겠지요. 이전에 테슬라가 너무 비싸서 이번에 대량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800 지지선 위로는 장기 투자자들이고 더 떨어지면 팔 거야 하는 단기 투자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경쟁 기업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집 앞에 맛집이 있는데 옆에 비슷한 식당이 생기면 맛집 먹으려던 긴 줄에 지친 손님들이 옆집에 가서 맛볼 수도 있겠죠. 자녀들 있고 라면 기다리기 너무 힘들죠. 아무 때나 가서 먹지요. 대신에 새로 생긴 음식점이 맛이 없으면 다시 맛집으로 돌아오는 것이고요. 테슬라에서 잠시 니오 엔비디아로 옮겨간 자본들이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 돌아올 듯 합니다. 비슷한 맛집인 줄 알고 먹어봤는데 맛이 영 아니다. 이것은 맛집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테슬라와 니오를 함께 비교해서 본다면 결코 테슬라가 부족해서 주가가 하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기 투자자, 쭉정이들 테슬라에 대한 믿음과 공부가 약한 투자자들만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들도 꾸준히 심층 분석해서 영상 업로드하니까 꼭 구독해 놓으시고요. 경쟁 기업들 제대로 파악하면 이런 하락장 하나도 무서울 곳이 없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이죠. 지난 7일 내내 신고가를 찍은 피곤한 테슬라에게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앞으로 $1,000, $2,000 갈 테슬라가 잠시 쉬고 또 테슬라 공부가 부족한 투자자들에게 테슬라의 위대함을 다시 알 수 있게 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니오 엔비디아로 갈아탔다면 정말 중국 기업은 함부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 더욱 잘 알고 앞으로 들어올 테슬라 투자 자금은 더욱 공고해지겠죠. 1월 9일 주말 니오대 이후에 야오 파이낸셜과 각종 월가 언론사에서 투자자 마음 뒤흔들기 위해서 니오의 우호적인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뉴스를 이렇게 쫙 보니까 니오 신형 세단 배터리 팩 공개 후 최장거리 기록, 테슬라보다 더 큰 배터리, 니오 고급 전기차 기타 주요 배터리 및 자율주행 기술 공개, 니오 애뉴얼데이 너무 대단해. 이렇게 니오에 대한 우호적인 뉴스가 어제부터 엄청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뉴스는 애플 전기차 때하고 똑같습니다. 애플카 처음 나왔을 때 2014년부터 타이탄 전기차 사업 했었다. 반도체 설계도 잘하고 시총도 더 큰 애플이 전기차 만들면 테슬라를 능가할 것이다. 이런 루머가 테슬라 주가를 6%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얼마 뒤 1년이 트윗으로 해명해서 2017년 테슬라 현금 없을 때 팀쿡 만나주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테슬라 주가 오르니까 전기차 만든다고? 애플 전기차 가능이나 하냐 하면서 다시 테슬라 주가는 더욱 올랐지요. 또 애플가 뉴스 처음 났을 때 마니아층도 혹시 우리 애플이 테슬라를 능가한다고? 전기차 만들면 아이폰처럼 정말 잘 만들지 않을까? 하면서 마니아층들이 관련 정보 찾아보고 분석해보니까 역시나 애플은 아니야. 테슬라 절대 못 이겨. 이런 판단으로 테슬라 주가를 $600에서 $800 이상까지 말아 올렸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월가의 메인 패턴이고요. 역시나 테슬라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단기 투자
투자자들이 또 손실을 보려고 니오와 엔비디아에 잠시 올라탄 것 뿐입니다. 애플 전기차 이슈처럼 금방 돌아올 것이고요. 월가의 단기 자본의 주식 투자 패턴을 보면 야후 파이낸셜 뉴스나 월가 언론사도 새로운 이슈를 만들고 클릭해서 들어오게 만들어야 돈을 벌겠지만 테슬라를 능가할 것처럼 뉴스 만들고 혹하게 만들어서 이슈로 만든 다음에 며칠 지나면 뻔합니다. 애널리스트를 많이 하들 사이에서 검증하고 인터뷰해보면 또 역시나 중국 제품은 안 돼. 앞으로는 다시 쳐다보지는 않을 거야. 역시 믿을 건 테슬라 뿐이었어. 잠시 의심한 나를 용서해. 하지만 의심한 대가는 손실로 이어지겠죠. 이런 이야기 꼭 나옵니다. 항상 똑같은 패턴입니다. 중경투 TV 구독자라면 절대 흔들리지 않겠지만 간혹 가다가 몇 분이 댓글로 질문하시더라고요. 지금 테슬라 팔고 니오 구매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번에 니오데이에 나온 니오 ET7 테슬라보다 좋다고 하던데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결론은 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2 테슬라는 없습니다. 테슬라가 제2, 제3 테슬라입니다. 앞으로 3년 내에 테슬라를 능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특히나 테슬라는 중국에서도 하루에 10만 대 팔리는 차입니다. 또 자율주행은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아직까지는 미완성 단계입니다. 완성되어 가는 중이라 하지만 1, 2년 사이에 엔비디아의 올인 AI 자율주행 반도체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AI 자율주행의 사고 확률은 절대적으로 존재하고요. 엔비디아의 올인 AI 자율주행 칩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우리 일상은 엄청나게 바뀌었겠죠. 귀찮은 단순 작업 AI와 딥러닝이 다 해줄 테니까요. 그럼 오늘 니오 엔비디아로 옮겨간 자본들은 왜 이러나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니오의 이번 ET7 신차의 겉모습 기본 스펙만 보면 저기도 맛집 아닐까 해서 잠시 들어간 것 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